면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은 숨을 멈췄다. 낡은 정장 재킷 아래로 등에 땀이 흥건했다. 손에 쥔 서류 봉투는 땀으로 축축해졌고 봉투 끄트머리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지며 닳아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꾸역꾸역 쌓아온 삶의 무게와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35,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그녀에게 이 면접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얻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겨우 잡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았다. 면접관은 3명이었다. 중앙에 앉은 젊은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현우, 명함 속 이름이었다. 그가 이 회사의 젊은 이사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예상보다 더 냉정하고 빈틈없어 보였다. 다른 면접관들은 형식적인 질문들을 던졌지만 지영의 눈은 자꾸만 현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그녀의 모든 불안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김지영 씨, 경력 단절이 좀 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옆에 앉은 중년의 면접관이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다. 특별한 이유. 그 단어는 지영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네, 특별한 이유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어요. 세상의 온갖 시선과 고통 속에서 버텨내야 했어요.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겨우 힘겹게 삼켰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4글자로 축소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웠다. 그 4글자 속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절망 속에서 맞이한 홀어머니의 삶, 어린 딸 연서와의 하루하루가 전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저희 회사는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혹시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진 않을까요? 현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영은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질문, 그리고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질문. 세상은 언제나 그녀에게 엄마라는 이유로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어왔다. 아닙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 아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면접을 보러 오면서도 그녀는 연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결국 회사 앞 카페에 앉혀두고 왔다. 딸에게는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해 라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겁에 질리거나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그때였다. 면접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틈으로 조그만 머리통이 쏙 들어왔고 곧이어 연서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보였다. 연서는 면접실 안에 딱딱한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찾듯 두리번거렸다. 엄마, 면접 언제 끝나? 연서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면접실을 가득 채웠다. 지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의 최악의 걱정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연서야, 엄마 지금 바빠. 저기 밖에 있어. 지영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서에게로 향했다. 특히 현우의 시선은 날카롭게 연서를 응시했다.
연서는 엄마의 초조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조그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연서는 엄마가 아닌 현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6살 아이의 순진한 발걸음은 면접실의 엄숙한 공기를 무너뜨렸다. 연서의 작은 손이 현우의 무릎께에 닿았다. 현우는 놀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면접 끝나고 나오면 맨날 힘들다고 울어요. 연서의 작은 목소리가 면접실을 다시 한번 정적에 빠뜨렸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비밀,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가장 약한 모습이 딸의 입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요, 엄마가 아저씨가 면접 보면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연서의 말이 끝나자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묘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것은 동정심도 짜증도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낸 듯한, 혹은 잊고 살았던 상처를 다시금 마주한 듯한 그런 감정이었다. 연서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다시 한번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요. 아저씨가 면접 잘 봐주면 더 이상 안 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의 순수한 목소리가 면접실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걸하는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 웃음을 잃어버린 엄마를 위한 6살짜리 딸의 절박하고도 순수한 기도였다. 지영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연서의 말이 면접실의 엄숙한 침묵을 깬 후 지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미안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현우를 비롯한 면접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지영과 연서를 번갈아가며 훑었다. 지영은 서둘러 연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현우는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요.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에 지영은 몸을 굳혔다. 현우는 연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꼬마 아가씨, 엄마가 왜 울어요? 연서는 순진무구한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울 때가 제일 많아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부터는요. 밤에 잠을 잘 때, 혼자 있을 때, 가끔은 밥을 먹다가도 울어요. 근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해요.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맨날 울잖아요. 연서의 솔직한 고백에 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연서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듣게 되자 수치스러움과 함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현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입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가세요. 현우는 지영에게가 아니라 연서에게 말했다. 연서는 현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연서를 문 밖으로 안내했다. 그는 연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지영은 현우의 행동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문이 닫히자 면접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면접관들은 현우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지영을 응시했다. 방금 보셨죠?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이 가진 슬픔과 절박함을 감당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린 오직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현우의 말은 비수처럼 지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절박함과 노력은 결국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눈은 뜨거워졌다. 당신에게 합격이라는 말을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우의 제안에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회사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당신은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저는 당신의 진심과 책임감을 믿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능력은 충분히 저희 회사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우리 회사에 채용되는 대신 당신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회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우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사회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안이었다. 그녀는 면접에 탈락했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의 딸은 당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슬픔이 너무나 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아픔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영은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그녀는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얻는 일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앉은 면접관에게 서류를 넘겨주며 말했다. 이분은 저희 회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겁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의 말에 면접관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의 말에 따랐다. 지영은 면접실을 나오면서 그의 차가운 눈빛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우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면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연서는 엄마의 미소에 화답하듯 밝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현우의 제안으로 시작된 지영의 새로운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고 연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면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현우가 그녀에게 맡긴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처를 매일같이 덧내는 작업이기도 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넓은 사무실과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녀의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였다. 지영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고 그저 그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매달렸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자료 조사를 위해 회사 창고에 들어갔다. 오래된 서류들과 책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지영은 현우가 맡긴 프로젝트와 관련된 옛 자료들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상자 구석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열어본 지영은 그 안에서 뜻밖의 사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현우와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현우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더없이 화목해 보였다. 특히 현우의 동생은 연서처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영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장에 낯선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사진은 현우의 동생과 지영의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정 영원히, 우리의 꿈을 위해.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와 그녀의 남편이 친구 사이였다니. 그녀는 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지영은 손을 떨며 사진을 꽉 쥐었다. 그 순간 현우의 동생과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며 지영은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지영은 그 친구가 현우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인연일까?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에게 준 기회가 단순히 동정심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그녀의 남편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 후 지영은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다가 현우의 동생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속에는 그가 참여했던 봉사활동 내용과 함께 그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지영은 그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를 채용한 이유가 어쩌면 그녀의 남편과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은 현우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과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남편과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영은 연설을 재우고 나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싶었다. 당신의 동생과 내 남편은 어떤 사이였냐고.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사님, 저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지영은 그 안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내일 현우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은 다음 날 아침 현우와의 점심 약속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날따라 현우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무게감을 느꼈다. 어제 발견한 사진과 파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는 약속대로 지영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깊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굳이 고급 레스토랑을 가지 않고 회사 근처의 조용하고 작은 식당으로 지영을 안내했다. 그곳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현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네요. 현우의 말에 지영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제 발견한 앨범과 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현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지영은 그의 변화에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사님, 제 남편과 이사님의 동생분은 어떤 관계였나요? 저는 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지영의 질문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동생의 이름은 혜민준입니다. 당신의 남편 김민준 씨와는 아주 친한 친구였죠.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지영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말은 그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제 남편은 왜 죽은 건가요? 사고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지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채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던 것이다. 지영은 배신감과 함께 그가 그녀의 남편과 동생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은 저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잖아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하려 했던 것을. 하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과 제 동생의 꿈을 이뤄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와 같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그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다. 지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사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영은 현우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후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 슬픔은 그녀가 느꼈던 상실감과 닮아 있었다. 그들은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함께 남편과 동생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어가며 그들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지영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현우의 동생 민준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영은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다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민준이의 꿈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폴더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구상했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용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은 그들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남편은 왜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에게 자신의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영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현우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연설을 재우고 나서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지영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현우는 지영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영 씨,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차량을 추돌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왜 제 남편을 죽인 거죠?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침묵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던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자 다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연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사님,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연서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영의 말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지영 씨, 저는 당신이 이렇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제 동생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꿈을 이뤄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남편의 꿈과 현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연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좋아요. 이사님,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하지만 연서는 제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영은 현우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후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 슬픔은 그녀가 느꼈던 상실감과 닮아 있었다. 그들은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함께 남편과 동생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어가며 그들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지영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현우의 동생 민준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영은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다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민준이의 꿈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폴더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구상했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용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은 그들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남편은 왜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에게 자신의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영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현우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연서를 재우고 나서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지영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현우는 지영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영 씨,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차량을 추돌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왜 제 남편을 죽인 거죠?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침묵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던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자 다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연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사님,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연서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영의 말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지영 씨, 저는 당신이 이렇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제 동생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꿈을 이뤄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남편의 꿈과 현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연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좋아요. 이사님,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하지만 연서는 제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현우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한 후, 지영은 그들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엮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함께 남편과 동생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어가며 그들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지영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현우의 동생 민준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영은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다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민준이의 꿈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폴더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구상했던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용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 버려지는 물건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지영은 그들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남편은 왜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에게 자신의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영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현우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연서를 재우고 나서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지영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현우는 지영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영 씨,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차량을 추돌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왜 제 남편을 죽인 거죠?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침묵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김민준 씨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던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자 다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연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사님,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연서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영의 말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지영 씨, 저는 당신이 이렇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제 동생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들의 꿈을 이뤄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남편의 꿈과 현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연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좋아요. 이사님,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하지만 연서는 제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현우와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며 지영은 그들의 삶이 점점 더 깊이 얽혀감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남편과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숨지 않았고 지영은 그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현우는 지영에게 그녀의 남편과 동생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사진 속에는 그들이 젊은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곳이 그들이 처음으로 재활용 디자인이라는 꿈을 꾸게 된 곳입니다. 버려진 폐품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은 이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 당신의 남편과 민준이를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남편의 꿈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꿈이 왜곡되고 짓밟힌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지영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남편과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꿈을 이어받아 이 사회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이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민준이의 꿈을 제가 이뤄주겠습니다.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 제가 꼭 이뤄주겠습니다. 지영의 말에 현우는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영 씨,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심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지영은 현우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연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 그날 이후 지영과 현우는 프로젝트에 더욱 매달렸다. 그들은 남편과 민준이가 남긴 흔적들을 되짚어가며 그들이 남긴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들은 남편과 민준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왔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던 세력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그들은 지영과 현우를 주시하며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영에게 익명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그녀의 뒤를 미행했다. 지영은 두려웠다. 연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퇴근길에 의문의 남성에게 미행을 당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현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달려왔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영씨, 이제 더 이상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연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이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이사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영의 말에 현우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영은 그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지영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현우의 말은 지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현우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후 지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현우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는 따스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편과 민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현우의 동생 민준과 함께 꿈을 키웠던 이야기와 그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거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들이 나를 미행하고 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지영이와 연서를 위해 나는 그들과 협상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대신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기로 했다. 민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지영아, 연서야, 미안하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줘. 지영은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와 연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자신을 자책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다. 현우는 지영이 남편의 일기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영을 위로하며 말했다. 지영 씨, 당신의 남편은 당신과 연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현우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고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남편과 민준의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남편과 민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들을 조합하여 그들을 협박했던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현우의 아버지, 해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었다. 해 회장은 아들의 꿈이 자신의 기업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방해했던 것이다. 현우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동생과 지영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지영은 그런 현우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사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함께 해 회장님을 설득하고 남편과 민준이의 꿈을 이뤄줘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덮어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들은 해 회장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해 회장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가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아들의 꿈을 짓밟고 그의 죽음까지 방치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 회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남편과 민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우와 지영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며 그들에게 남편과 민준의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현우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해 회장과 연서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민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현우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해 회장에게 용서를 받은 후 지영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았다. 남편과 민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리고 연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재활용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이름은 민준과 민준의 꿈이었다. 버려진 폐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를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회사의 설립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지영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현우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남편과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현우는 지영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지영은 아직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연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연서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영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꿈을 이뤄주게 되었네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꿈, 제가 꼭 이뤄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게요. 연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지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을 보며 남편과 민준이 그 별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연서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연서는 지영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이제 안 울어요. 연서의 말에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 엄마 안 울어. 우리 연서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지영은 연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 연서가 있었고,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 현우가 있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민준의 꿈을 이뤄주며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